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8월 16일 11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우상의 황혼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영혼에 대하여서 보이는 오류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조금은 오늘은 좀 딥할 수 있어요. 깊은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어떨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가 약간 오류를 저지른 것 같다. 아니면은 제가 뭔 걸 모르거나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플라톤에 대한 해석이에요. 네,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그 구절만 따왔기 때문에 설명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영혼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영혼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엠페도클레스의 입장하고 플라톤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는 영혼은 온갖 원소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원소들 각각이 영혼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플라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티마이오스에서 영혼은 원소들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는 유사한 것에 의해 유사한 것이 인식되고 사물들이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제가 또 플라톤 전집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티마이오스에 대한 해석이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근데 티마이오스에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약간 플라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은 영혼에 대하여 2장을 보시면 나오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겠습니다. 정말 지금 그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영혼은 원소들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이 혼에 대해 혼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이제 티마이오스에서 얘기를 해요. 티마이오스는 우주의 생성이라던가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혼에 대한 얘기, 우주의 생성에 대한 얘기를 초반에 합니다. 보게 되면 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혼을 만들었대요.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냐? 신은 나눌 수 없는 영원 불변하는 존재와 몸으로 생성되는 나눌 수 있는 존재로부터 이 중간에 있는 세 번째 종류의 존재를 혼합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것과 다른 것의 경우에도 나눌 수 없는 것과 나뉜 것으로부터 이제 중간에 있는 혼합물을 또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혼합물이 바로 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는 볼 필요 없는데 일단 알 수 있는 건 뭐다? 영혼은 원소들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뭐 지금 말한 걸 보면은 나눌 수 없는 영혼 불변하는 거,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거, 그것에 이제 중간에 해당되는 세 번째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것과 다른 것의 중간에 있는 혼합물,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다른 것에 대한 해석도 많이 갈리고 같은 것에 대한 해석도 갈릴 수 있어요. 같은 것도 이제 뭐 영원 불변하는 걸로 가고 다른 것도 나눌 수 있는, 가분할 수 있는, 생성 소멸이 가능한 거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려우니까 넘어갑시다. 아무튼 일단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같은 것과 다른 것의 존재와 섞어 만든 이 세 가지 성분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혼이다라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원소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원소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확실히 이거 나누는데요. 확실히 영혼을 플라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치 티마이오스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 티마이오스에서 원소에 대한 얘기가 없었냐? 아니면 이 구절 말고 혼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또 하려고 가져온 게 뭐냐면, 이제 이
다음 부분인데요. 티마이오스를 보게 되면은 이 혼에 대한 생성 과정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몸에 대한 생성 과정도 얘기를 합니다. 이 플라톤 세계관에선 플라톤 세계관에선요 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채로 이제 세계가 구현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에 대한 구성과 몸에 대한 구성을 별도로 하게 되는데요. 그 몸에 대한 얘기가 이거예요. 생성된 것은 이제 뭐 그 신이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몸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어떤 것도 불 없이는 볼 수 없고 단단함 없이는 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것도 흙 없이는 단단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다면은 그 물체는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뭐 불의 성질을 지닐 거고 흙의 성질을 지닐 거다. 그래서 불과 흙으로 우주의 몸을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마이오스에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불과 흙이 직접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래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불과 흙이 이런 상태니까 불과 흙을 이어줄 중간 원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기랑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조금 뭐 성질이 약해지면 공기가 되고, 그다음에 공기가 좀 약해지면 물이 되고, 물이 약해지면 흙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네 가지 원소로서 만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우주의 몸이에요. 네, 우주의 몸을 만들 때 이렇게 되고, 인간 같은 경우도 이 네 가지 원소가 적절히 배합을 하면서 신체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행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소들이 섞어서 몸을 만들고요. 그 몸에다가 지금 여기 말한 이렇게 세 번째 종류를 혼합해내서 만들어낸 이 혼을 이 네 가지 원소 안에다 집어넣어요. 네 가지 원소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혼과 그 다음에 몸을 지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걸 보게 되면은 이제 플라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티마이오스라는 인물이 하는 건데, 불, 물, 흙, 공기는 모두 가시적인 몸인데 반해 혼은 비가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원소로 구성하는 게 가시적인 몸에 해당이 되고, 혼은 이런 네 원소와 상관없이 비가시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티마이오스에서 플라톤이 영혼은 원소들로 이루어진 거라고 한 게 맞아? 라고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뒤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가져온 내용들만 봤을 때 보면은 안 맞다 이거죠. 간단하게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아리스토텔레스가 뭔가 영혼에 대하여란 책에서 지금 뭐 플라톤은 이랬고 누구는 저랬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 말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류는 이렇게 밝혀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적인 얘기를 할게요. 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오류를 저질렀다고 얘는 말하는 거지 한다면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되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강조 표시가 들어가네요. 이게 좀 인용하거나 그다음에 뭐 자료가 좀 틀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과연 뭐 좀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사람일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물론 그 사람의 말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뭐 플라톤이 이랬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자기 주장을 펼치겠죠. 영혼에 대한 자기 주장을 펼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자료가 좀 틀리니까 그 논리를 보기 전에 조금 약간 얘 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한다면 저는 본 게 형이상학밖에 없거든요. 형이상학밖에 없으니까 좀 뭔가 애매하다 싶은데, 또 3장을 가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 입장들, 여기가 2장이거든요. 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기존 영혼에 대한 입장들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뭐 엠페도클레스는 어쨌고 아낙사고라스는 어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3장에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3장에서 비판하는 내용도 보게 되면은 조금 약간 적절하다? 적절하고 공감이 간다. 고대 관점에서의 적절하다. 핀트를 잘 맞추고 있냐? 이런 걸 보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이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하거든요. 글의 구성이나 표현 그 문맥 흐름 자체가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어떤 철학책 중에서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 책이거든요. 형이상학이.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약간 이런 오류를 좀 뭔가 문제 핀트를 잘못 맞추는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3장에 대한 정리하면서 뭐 제가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이 부적절하다고 느꼈는지를 한번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하면 좋겠는데, 좀 많이는 아니고 조금, 네, 조금 이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조금 뭔가 이 사람 실수도 하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고, 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라톤의 제자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보면은 플라톤의 제자인데 왜 이걸 틀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책을 구하기 힘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보면 뭐 이데아에 대한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형이상학에서, 그 책에서. 근데 그 비판도 보면은 플라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그것도 저도 오래전에 봐서 뭐 지금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좀 이 플라톤에 대한 이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논리의 그 근거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플라톤에 대한 이해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뭐 티마이오스에서 뭐 영혼에 대한 다른 구절이 또 있냐라고 본다면은, 이게 그 초기에 이제 세계관 설정하고 우주 설정할 때 빼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딱 그 부분만 보면 되는 건데 모르겠네요. 또 뭔가 또 다른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네, 오늘 봤던 부분 얘기를 한 거고요. 뭐 내용이 이런 부분 재미있어 보이죠? 재미있어 보이지 않나요? 되게 복잡한 부분이에요. 이게 해석이 좀 갈리는 영역이기도 하고, 의도는 알겠는데,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이 구절에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티마이오스는 플라톤 책 중에서도 저는 좀 의학 지식이라던가 천문학 지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영역이어서 이런 것들, 네, 좀 재밌는 책이다 티마이오스. 네, 그런 부분 말하고, 제 유튜브는 크게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티마이오스에 대한. 아무튼 그냥 간략한 내용을 본다면은 제 유튜브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런 약간 테크닉적인 부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제 티마이오스는. 아무튼 그렇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볍게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여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분도 생각해보시고,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피드백할 수 있다, 뭐 어떤 좀 보충이 필요한데 너가 잘못 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또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